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루시드 2025년형 루시드 에어 발표, 주가 10% 폭등.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주력 차종인 루시드 에어가 업데이트를 발표하자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루시드 에어 2025년형은 주행거리 420마일, 강력한 새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 장착, 히트 펌프를 표준으로 탑재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차량이며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69,9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스는 2025년 루시드 에어 라인업 전반에 걸쳐 도입된 발전은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 제재 오늘 결론. 매출 부풀리기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됩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으며 부풀린 매출은 3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 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최종 결론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부동산 PF, 밸류업 부담, 증권업계 신탁사 몸집 줄이기. 최근 3년 사이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수 추이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와 신탁사 중심으로 빠르게 직원들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손실 등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선제적인 감원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또한 최근 국민연금은 증권, 보험 비중을 늘리려는 계획으로 증권업계의 밸류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이 PF 시장 위축 등으로 PF 관련 부서 감원폭을 늘림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친환경주 급락 속 빛난 테슬라 ETF, 트럼프 우세 속 상승 지속할까? 더불어 2,900 돌파 못하는 코스피, 불어나는 단기 자금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2,900선을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는 가운데 횡보 장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돈을 단기 투자처에 맡기며 눈치 보기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확신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데다 미국 대선 역시 일찌감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추가 기울고 있는 만큼 조금씩 방향성이 명확해지리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라앉는 가운데 코스피 대형주들의 실적이 뒷받침될 경우 불어난 대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1.8%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2023년 6월 이후에 약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고요. 일단 노동시장은 쿨다운되고 있는데 경제가 이렇게 잘 버틴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연착륙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기대감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CME 패드워치상 이제 100%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심지어 일본 시장까지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피격으로 인해서의 어제의 변화된 모습은요. 일단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을 일단 돌파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1,380원대 중반으로 요동을 치는 모습을 어제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 시장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시장 자체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날씨를 보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금 뭔가 시끄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시장,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일단 기술 이전 관련된 얘기가 삼청당지약에서 루머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어제 장중에 변동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시장 자체가 뭔가가 지금 심란하고 집중이 안 되는 시장.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제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겁니까? 실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숫자와 실적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버블 아니야? 버블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성적표가요. 이제 2분기 실적부터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2분기 실적에서 숫자가 찍히는 기업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하셔가지고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실적주를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대비도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의 수익률을 봐야 될 텐데 삼성전기가요. 역시나 MLCC 믿었던 MLCC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는 모습. 근데 조금 걱정은 했었습니다. 제안해 주시고 나서 음봉을 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 고점 찍는 모습. 자, 지금도 탑승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였고 삼성전기 제가 말씀드릴 때 꼭 조정 이용하셔서 매수해 두시라고 했잖아요. 조정 이용하셔라. 원래 급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는 빠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삼성전기의 추세 흐름상 보더라도 답이 명확해요. 차트의 전형적인 되돌림 반등 흐름도 있고요. 크게 차트를 보시면 차트 잡아주시면요. 이 흐름이에요.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 흐름이 나와준다면 당연히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터치한 이후에 당연히 빠지겠죠. 하지만 돌릴 수밖에 없는 게요. 삼성그룹과의 시너지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 그림이 나와버린 거.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나름의 이 박스권 흐름, 이 고점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자리 역시나 돌파 흐름으로의 신고가 패턴을 그리기 때문에 조정 자리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항상 차트가 돌파 시그널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빠지나요? 전고점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렇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무슨 그림이 나온다? 여기 2021년, 22년도에 이 박스 자리 있죠. 이 박스 자리에 하단 자리가 돌파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상단까지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오늘 보면은 삼성전기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NHN 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예. 이거 정말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22만 3천 원 이상을 넘기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자리까지 안 잡았었는데 올렸습니다. 더 간다는 소리죠. 자, 짧게 보시라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조금 길게 연말까지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사실 따라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직 상관없습니다.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 대응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기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20만 원 넘어갑니다. 무조건 넘어갑니다. 걱정 마시고 홀딩하셔서 꾸준하게 따라오시고 방송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제안해 주시고 살짝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돌리는 차트 턴바이오 파마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하나바이오 파마도 말씀을 이제 월요일 날 드리고 나서 살짝 어제 올랐어요. 좀 오르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그저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살짝 다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반등 포인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밀리냐면 여기 바로 전고점 자리에 흐름상 매물표 자체가 걸리는 건데
추세상으로 보자면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일봉상에 240봉짜리 터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 라인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돌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자리가 대형 박스의 상단 자리로서의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역시나 다시 올라갑니다. 이 종목 역시나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본 쪽의 매출 시너지하고 얼마 전입니다. 화이자 출신 CBO를 영입했습니다. 글로벌 쪽에 매출 악세 포인트를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꽤나 긍정적인 올해 한 해의 매출 포인트와 이슈를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좀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은 신고가 패턴 그려볼 수 있으니까 역시나 제가 홀딩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리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긴 관점, 긴 호흡 가지고 가시면 신고가 패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아이큐어, 엑셀세라퓨틱스,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S에너지, MP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는 트럼프 관련주 또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오늘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2주 정도 승인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골라보자면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드리는 이 5개의 종목은 그래도 전일 시간 내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이에요. 그냥 올랐다고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니까 오늘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는요. 그래도 좀 보자면 시너지 이노베이션 우선 하나 봐볼게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 차트 상황을 보면요. 바닥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살짝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7월부터. 근데 여기에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에 생물보호법 이슈까지 붙으면서 거래량이 조금 붙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거래를 보면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41만 주 매수가 있었어요. 거래가 있었고요. 보시면은 쫙 거래가 시작부터 4시 10분, 2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가 점차 차는데 쭉 거래 자체가 늘어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끝까지. 자, 이렇다는 것은 기대감이 좀 있다. 이거는 쉽게 조금 오늘 장에서도 한번 슈팅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일봉상으로도 240봉짜리의 돌파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으로 2,700원, 800원 넘어가는 그림 나오면 3,0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MP입니다. MP 같은 경우도 차트 전체 추이에서 보자면요. 7월 언제인가요? 7월 11일과 12일 날 거래량이 터졌어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살짝 조정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나왔었던 것은 잘 보시면 여기 4월달, 5월달에 나왔었던 요 약간의 좀 횡보세 흐름 정도 가격 라인까지 오니까 약간의 조정폭이 나온 거예요. 그 근처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데 MP도 시간에 보시면 51만 주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계속 초반부터 해서 매수세가 잡힙니다. 쫙. 네, 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꽤나 거래가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시간 내에서. 이것도 오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짧은 N자형 패턴의 반등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역시나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오늘은 이 두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P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갔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좀 소식이 하나 전달이 되면서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원래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17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한 2주 정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더불어서 24일과 31일 이때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회의를 더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원전주들 흐름 좀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미 원전 관련주들은요.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지난주부터 해서 대응을 했어요. 제가 12시 정편에서도 뭐 우리 기술 투자 등등, 뭐 투자 에너빌리티 등등 해가지고 원전 관련주도 추천을 여러 차례 했고요. 큰 수익이 났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만 했었고, 네. 이번 주부터는 쳐다보지도 마세요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역시나 좀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앵커님 말씀 주신 이슈도 있지만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 터지고 나면 주가 빠집니다. 대형 이슈고 말건 사람들 보지도 않습니다. 네. 이슈에 팔아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할 겁니다. 네, 그 상황이고 또 승인이 안 나버리면 더 빠져버리죠. 대표적인 게 이제 HLB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항상 그렇지만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국내 증시. 사람들이 이미 심리적으로 알고 있죠.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의 이 원전 관련주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보시면 안 됩니다. 우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바닥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이 K 증시는 시장에 이슈 나오면은 이슈 소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최악인 경우 8월 돼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우선 협상자 선정입니다.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협상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참고하시고 원전 관련주들은 당분간 약간 손 떼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슈 소멸,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다면은 이제 이슈가 해결이 되면은 뭐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원전 관련주들은 뭐 이것뿐만 아니고요. 앞으로도 SMR뿐만 아니라 AI 전력 관련돼서도 호재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표님 일단은 섹터에 대한 분석도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조선주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HD 그룹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훈풍이 조선주 안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인데 대표님 여기서 궁금한 거는 어제 선박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특히 피팅 밸브 쪽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성강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 등등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박 제조업인지 아니면 조선 기자재 쪽인지 어떤 쪽을 조금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글쎄요, 이제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한국조선해양 좋은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삼성중공업도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또 이 종목이죠.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조선주들의 흐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갈 건데 여기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그냥 대형 조선으로 그냥 갈 거냐, 완성차처럼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성강밴드처럼 어제 그 성강밴드 급등이 나왔죠? 이쪽으로 갈 거냐. 근데 또 가만히 살펴보자면은 이게 조선업황, 조선 대형주를 볼 게 아니라 저는 기자재 쪽이나 부품 쪽,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뭐 성강밴드 쪽이나 이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일즉슨 보자면은 잘 아시겠지만 동해가스전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같이 연관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포커스 맞춰봤을 때 조선 쪽도 봐야 되겠고 이쪽도 봐야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간에 소외를 받았던 철강주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사실 대표적인 철강주라고 볼 수 있는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완전 다르게 내려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각을 좀 넓게 펴가지고 이쪽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선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동해가스전 첫 시추 장소가 대한거래 8강구로 잠정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추 관련주들을 뭐 세진중공업이나 예를 들면은 잠깐 보자면 중공업이나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일승이나 그리고 이것도 좀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DSR 재간 같은 경우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깊게 보자면은 일진 다이아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성강밴드가 좀 많이 올라서 좀 이쪽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강밴드 사실
단일 이슈로 올랐어요. 단일 이슈가 뭐였냐면 200억 자사주 매입 이슈가 좀 컸습니다. 좀 이에 따라서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온 거라서 한동안 이 이슈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차트상으로는 일시적인 고점 자리가 아직은 더 열려 있어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일시적 급등 이후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교정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좋지만 조선 업황이 잘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철강 쪽의 매출 확대도 나온다는 거니까요. 그 포인트도 같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강밴드 200억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쨌든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200억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어제 주주에 대해서 챙기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테마로 봤을 때는 대한고려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피팅밸브 쪽 성강밴드 쪽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1월 안에 내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지금 삼부토건이랑 SY 틸텍 등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들어도 될지 아니면 조금 가려야 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왜 최근에 계속 가는지 이유부터 아셔야 돼요. 제가 12시 정텐 방송에서 SY 스틸텍을 추천을 드려서 수익률이 30%가 넘어갔죠. 삼부토건도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현재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마무리 짓고 지금 뭐예요?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트럼프 러닝메이트 벤스가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뭐냐? 뭐예요? 중국을 죽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해요, 사실.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헝가리 쪽에서 러시아랑 자기가 먼저 러시아랑 손을 잡고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EU 쪽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흐름상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끝마쳐가는 상황인 거예요. 트럼프는 뭘 할까요?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랑 푸틴이랑의 관계성이 어떤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져라. 네. 내가 전 세계에 딱 뭔가 마무리를 짓는 모습 보여줄 테니 푸틴 너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제 끝나게 되겠죠. 한동안은 그래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삼부토건 차트를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시작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삼부토건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떴다 했다 이때 이 차트 보세요. 이렇게 갔었던 애예요. 바닥에서요. 5배 갔어요. 지금 다시 2차 상승 시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실 필요 없어요. 짧게 보실 필요 없고 한동안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계속될 거다. 예전에 3부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SY 스틸텍이 먼저 치유가 대장 쪽으로 자리를 잡아뒀는데 이게 쉽사리 안 꺾일 겁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보셔야 돼요. 근데 중국은 또 이런 거예요. 잘 보시면 러시아랑 북한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럼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삐졌어요. 삐졌어. 근데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 G2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요. 네. 그렇죠. 미국이랑도 조금 손을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유럽도 손을 잡아야 돼요. 왜 그렇죠? 경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중국은 러시아랑 북한에 손 잡고 놀면서 전쟁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부터 해서 시진핑 머리 터진다고요. 경제를 잡아야 돼요, 중국. 근데 뭐합니까? 미국이 중국 또 때린대요. 머리 아픕니다. 활로를 찾아야 되거든요. 중국도 트럼프가 되면 시끄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랑 손을 잡는 분위기로 중국이 갈 거예요. 미국이랑 결국 중국 손 잡을 거예요. 그 그림으로 가는데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종전 관련해서 테마주들은 끝없이 움직일 겁니다. 한동안은. 최소 제 판단은 대선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싶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는 성강밴드, 삼부토건, SY 스틸텍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오늘 탑픽이 될까요? 네, 저 오늘 삼부토건 드릴 건데요. 부탁드릴 것은 막 급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 여유 있어요. 여유 있고요. 급등한 종목은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 있습니다. 조정을 이용하시고 제발 좋다고 막 따라가지 마십시오. 와, 차트 보니까 보시면 너무 바닥이네. 거래가 드디어 터졌구나 어저께. 오늘 가겠구나. 여기서 따라가지 마세요. 조정 이용하시고 천천히 따라가시고 큰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저 고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해서 한 2배 가까운 상황들인데요. 1차적으로는 보자면 2,000원 돌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정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매수가는 한 1,600원, 1,700원 사이 좀 더 빠지면 더 좋고요. 차분히 매수하시고 우선 1,000원은 2,000원 말씀드리고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라운드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삼부토건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일단 여유 있게 조정을 좀 이용해서 가야 된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로 2,000원, 손절가로 1,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김선윤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 12시에 방송되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승부주의 수익률이 매우 기대됩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을 오늘 AS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어제 방산주가 연일 강세를 주고 있는 가운데 2.66% 올랐습니다. K2전차 유럽까지 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현대로템 먼저 AS를 부탁드리는데 네. 일단은 강한 거는 저쪽 K9 자주 본 것 같아요. 네. K2 표전차도 곧 올 것 같은데요.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방산주들이 어저께도 강했습니다. 엄청 강했죠. 이제 그저께 급등한 거의 연속성을 띈다라면 조정이 안 나오고 강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어제 새벽에 나온 뉴스 보니까 또 이제 대만 관련해가지고 뭐 대만이 뭐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또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발언한 것이 우리를 보험회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만의 중국하고 좀 약간의 지정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을 했었다라는 걸 본다라면 어쨌든 전 세계가 뭐 전 세계는 아니지만 일단 유럽 쪽, 동유럽 쪽, 또 아시아 쪽도 대만하고 사실은 뭐 태국 이런 데서 국방비가 지출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방산주들 지속적인 어떤 신규 수주 혹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일 때 지금 나토 회원국들한테 이제 방위비
GDP 대비 3% 이상 올려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막 싫어 막 이런 분위기였다가 특히 폴란드가 이번에 러시아 침공을 보고 방위비를 이제 GDP 대비 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냉전 시대가 이제 곧 시작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방위비에 대한 증가는 일본도 지금 GDP 대비 2%가 3%까지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은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어제 대표님 네. HD 현대그룹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 한국조선해양이 STX를 품으면서 뭐 네. HD 현대부터 해가지고 다 올랐습니다. 네. 일단 HD 현대가 편입돼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지금 AS를 해주시는데 네. 삼성중공업도 편입이 돼 있잖아요. 네. 조선주까지 어제 뭐 그 좋은 소식에 또 HD 현대 이름이 어려워 한국조선해양이 또 컨테이너선까지 네. 수주 공시를 내면서 뭐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 앞으로 계속 하반기까지가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선주들이 사실은 최근 한 달 흐름을 보시면은 막 급등으로 간 건 아닌데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제일 좋은 거냐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못 하십니다. 겁이 나서. 그러니까 좀 조정 나오면 사야지, 빠지면 사야지 하는데 또 한 2% 오르고 또 3% 오르고 또 좀 빠지면 사야지 하는데 또 1% 오르고. 못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못 하세요. 왜냐면은 잘 가다가 한번 크게 조정받고 하는 종목을 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외국인들 기관 꾸준한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더 가져가야 된다 판단하고 있고 최소한 3분기까지는 주가 상승은 이상 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HD 현대는 그때 이제 조선주도 좋지만 만약에 좀 부담된다라면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종목이 좀 많이 오르는 게 부담이 된다라면 지주사 역할을 하는 HD 현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때 정기선 부회장의 지분 매입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그때 제가 HD 현대를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말씀드렸습니다. 10만 원 정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한 7만 원쯤 안 됐을 때 근데 지금 8만 원 어저께 터치한 거 본다라면 충분히 좀 길게 본다라면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지주사 얘기하셔가지고 네. HD 현대뿐만 아니라 LG, 네. 한화, 두산 뭐 지주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자회사들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따가 이제 승부주 이슈로 LG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LG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다 그냥 고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BH가 지금 뭐 잭팟이 터졌습니다. 네.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아이폰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조금 계속 청사진을 내놓다 보니까 많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지금 기사가 나더라고요. BH 아직도 안 늦었다. 지금 올라타도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지난주 BH를 말씀드릴 때 어쨌든 삼성, 애플 양쪽 다 제품을 공급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판매가 물론 이제 가을에 겨울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평가는 어마어마한 판매가 좀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품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지금 사실 갤럭시 S24 시리즈도 상반기에 보면은 6월 달만 봐도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제품들이 예전처럼 딱 출시했을 때 반짝하고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 애플도 새로 나온 제품 보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판매가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품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기에 제품 만들 때 부품을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추가 부품 공급이 수요가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오히려 더 최소한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 신제품 출시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제 계속 유창현 대표님이 저번 주부터 얘기를 했지만요. 이 모바일 쪽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자, 이제는 삼성이 이번에 폴더블
발표를 했고 곧 아이폰도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은 우리가 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지금 아까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온갖 지금 테마가 오르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숫자가 찍히고 모멘텀이 있는 곳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네. 역시나 이제 LIG 넥슨이 지금 거의 방산주 상승의 1대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가 오른 이유는 당연히 LIG 넥슨에서 나온 분들이 공동 창업한 회사다 네. 보니까 같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정도 어제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많이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제 윗거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약간의 이제 아침에 반짝 오르고 그다음에 좀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25,000원, 24,000원이 얼마쯤 지켜진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일단은 뭐 31,000원대 1차 목표가는 제가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하지만 코츠 테크놀로지의 어떤 시장 장악력 어쨌든 인베드 테스트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은 독점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기업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승부 이슈 들어가기 전에 짧게 시장 질문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들어왔던 속보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10%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60%에서 많게는 또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언급을 좀 내놨습니다. 네. 60%만 된다 하더라도 중국 GDP의 한 절반 정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했을 땐 안타깝지만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일이 또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전체 무역 통계 국가별로 흐름을 보신다라면 중국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관세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피해를 좀 입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부 품목에 한해서 반도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패널 그리고 이제 그 뭐 수술용 뭐 주사기라든지 라텍스 장갑 등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높였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높인다라는 건지 그것을 높인 거에 또 높인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 어떻게 동참할지 이번에 유럽이 일부 동참했거든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10에서 많게는 한 40% 이상 관세를 또 높이면서 유럽이 동참을 했는데 유럽이 여기에 동참을 할지 안 할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어쨌든 중국 수출이 좀 제한적이라면 우리나라 기업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어저께 또 이제 사실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또 그것을 원래 예상을 하고서는 미국에 열심히 투자한 배터리 뭐 LG, 삼성, SK가 미국 배터리 공장에 50조를 투자했는데 IRA 보조금을 지급을 못 받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예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진짜 뭐 트럼프의 어떤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를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지금 멘붕이 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통령으로 내세운 사람이 거의 뭐 바이든 판박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일단은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섣불리 이거 무조건 우리가 수혜를 입는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도 일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이슈까지 일단 점검해 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집신장수 그리고 남학신장수 LG그룹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비유가 참 재밌네요. 근데 LG그룹은 그룹주가 희비가 굉장히 극명하게 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룹주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 약간 조선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현대차는 또 자동차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있고 유일하게 이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삼성 쪽인데 삼성도 사실은 좀 IT 쪽에 많이 사업이 집중되어 있죠. 근데 LG 그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GS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계속 이제 분사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IT 쪽 뭐 가전, LG 전자라든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이거는 이제 거의 뭐 2차 전지 쪽이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 한 3년 동안은
2차 전지 쪽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만 또 반대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주가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이게 또 역전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비 올 때는 남학신 장수 아들을 좋아하지만 또 집신 장수 아들을 걱정하듯이 계속 이 그룹사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애플이죠. 애플의 인텔리폰이 상당히 판매가 잘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 지금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13억 한 3,400만 명. 이게 작년 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13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 단 5%만 인텔리폰, 그러니까 그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고객들은 다 새로운 AI 서비스를 경험해 보려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상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인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탈중국화하기 위해서 인도에 투자를 좀 많이 했고 인도에서도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인도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올 3월 달까지 기준으로 60억 달러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애플의 전 세계 매출, 1년 매출이 3,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급성장의 어떤 기대감들은 꼭 이 인텔리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애플의 주가를 우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신제품에 계속 좀 비축을 더 재고량을 늘려놔라. 판매가 잘 될 거니까 하고 있고 지금 BYD 생산 라인까지도 애플 제품을 생산하기로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LG 이노텍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LG 이노텍 차트하고 이제 애플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면 지금 애플 차트가 이제 왼쪽 화면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의 차트가 오른쪽에 화면에 있는 건데 지난 그 4월 달 저점을 찍어주고 애플은 43% 올라왔는데 LG 이노텍은 거의 70% 정도 올라왔습니다. 주가 상승 저점을 찍은 시점도 거의 비슷하고요. 애플은 4월 19일, LG 이노텍도 4월 19일 저점 찍은 시점도 완전 똑같고 그다음에 차트 모양은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LG 이노텍의 주가도 꺾이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은 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LG 이노텍의 그 애플향 매출, 카메라 매출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LG 이노텍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한 300건을 좀 확보해 놓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향후 현대차 그룹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LG 그룹사 중에서 제일 좀 계륵 같은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계륵 같은 계열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정말로 이건 실적을 종잡을 수가 없는 그 그룹사였죠. 왜냐하면은 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LCD 사업부가 상당히 적자 안 좋아가지고 없앨까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LCD 사업부가 정말로 좋게 나오면서 실적을 견인해줬고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또 LCD 사업부가 적자가 되면서 이번에 완벽히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OLED 쪽으로 해서 투자를 먼저 해가지고 대형 OLED 시장은 완전히 LG가 한때는 평정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중소형 OLED 시장이죠. 왜냐하면 대형 OLED 시장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판매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LCD TV하고 OLED TV하고 가격 차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다라면 뭐 중소형 OLED 패널은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또 요즘에 노트북까지도 OLED가 적용되다 보니까 삼성이 계속해서 좀 앞장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선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벤츠라든지 랜드로버라든지 이쪽에 제품을 좀 비싼 라인 제품에 공급을 좀 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 GV80인가요? 80인가 90에도 제품을 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규격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약간 모양도 사선으로 디스플레이가 잘라지거나 하기 때문에 단가가 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16인치라고 하더라도 뭐 모니터용은 뭐 한 30만 원이다. 그럼 차량용에 들어가는 거는 한 100만 원, 15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상당히 평균 단가가 이제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자료화면 보신다라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22년에 86억 달러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7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 또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걸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어떤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전자죠. 정말로 LG 전자는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과전 사업부하고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었는데 스마트폰 사업부는 거의 뭐 10년 가까이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완전히 이제 매각을 하고 지금은 OEM, ODM 형식으로만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추가한 게 혹은 새롭게 먹을거리로 준비한 게 전장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LG 그 전자의 이게 화면이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차량 관련돼서 뭐 전기차라든지 뭐 헤드램프라든지 혹은 차량용 OS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시장을 좀 키워왔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로봇 혹은 그 스마트 홈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전장 사업 부분에 투자 결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작년 말 90조에서 올해 한 100조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AI 냉각 센터 데이터의 냉각 시스템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LG전자 성장 모멘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트럼프 정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바로 IRA 이거 손보겠다 발언들을 좀 했었고 또 전기차 캐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약간 ESS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고 일부 좀 타개를 하려고 있지만 아직은 뭐 이런 것들이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약한 모습들. 사실 이번에도 IRA 관련해 가지고 세금 보조금 4천억 이상을 받지 못했다라면 2,500억 정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LG엔솔하고 LG화학은 상당히 주가가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LG 그룹사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관련해서 LG 그룹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오늘 주목해야 된다라고 꼽아주셨을지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LG 이노텍 꼽아주셨습니다. 네, LG 이노텍 하면 폴디드 줌, 뭐 액추에이터 네. 이런 쪽으로 좀 유명한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뭐 아까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애플의 주가가 꺾이지 않으면 LG 이노텍의 주가도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BH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번에는 LG 이노텍 같은 건 카메라 모듈 쪽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그 돈을 얼마나 벌겠어 하시겠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는 18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 성장을 했고 중요한 건 하반기 영업이익,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감안한다면 올해 다시 영업이익 1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폴디드 줌 같은 경우는 이 카톡티라고 하죠. 카메라가 뒤에 스마트폰 튀어나온 거를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공급은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빛 보정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 15 버전에서는 한 개 제품에만 적용을 된다라면 16에서는 2개 제품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LG 이노텍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을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3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7월 말 8월 중순까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7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준 상단이 27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그룹주가 워낙 또 극과 극의 차트를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승부주 LG이노텍 만나봤고요. 애플 차트가 꺾이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로 33만 원, 손절가로 27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손절가 27만 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부주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LG이노텍 만나봤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폴디드 줌과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애플 차트가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조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로 33만 원, 손절가로 27만 원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네, 증시파 오늘의 승부주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미국 시장 러셀 2000 지수가 연일 강세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도 강세를 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기분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원합니다. 자,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개장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2주식이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2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엔 어떠한 종목과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어떤 내용과 이슈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일단은 다 비만약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좀 우리가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뭐 오늘 아이큐어라든지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 일단은 뭐 둘 다 뭐 직접적인 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뭐 자회사 관련돼 있는 모멘텀 이슈가 좀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삭센다 특허 만료라고 여기도 적어놨는데 제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삭센다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서 많은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만 치료제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돈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무엇을 한다?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해가지고 기술 이전, 수출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 사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싸리 기술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자회사로 두면서 그 기업과 함께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큐어라는 이 기업 자체도 최근에 이 자회사가 뭐하고 있다.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라는 이슈 자체는 늘 뭐 제약 바이오 이슈에서 이것보다 큰 이슈는 없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 이 세계 최초로 이 마이크로 니들 형태의 백색 지방 세포를 이제 선택적으로 비만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가지고 최근에 또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어찌됐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아이케어라는 종목이 또 본다라고 하면은 최바닥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게 보면 알겠지만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제약 바이오가 잘 나갈 때는 2만 원 위에서도 놀던 종목이 지금 뭐 마이너스 90% 정도 빠졌다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바닥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 바닥이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 시장에서의 이런 금리 인하와 제약 바이오가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또 기술적인 반등에서 굉장히 저가의 매수 기회로서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막 본다 하더라도 이런 하방 스텝 때 완전 다이렉트 돌파하고 바닥을 다지면서 슬슬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2,500원 정도 될 뚫어낸 자리예요. 그래서 이 3,000원까지만 뚫어내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세 분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큐어라는 종목 지금 3,000원 아래서 얼마든지 뭐 분할 매수 포지션 접근해도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 3,000원대만 뚫어내준다고 하면은 지금 개인적으로 이 갭을 메꾸는 자리, 갭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8,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는 데서 8,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탄력, 모멘텀 나와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도 2,000원대를 보통 지켜주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2,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에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명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뭐 이 기업 자체는 엄청난 제약 바이오 이슈보다는 그 의료기기 쪽으로 조금 엮이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는 게 좋고, 다만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그래서 자회사가 지금 뭐 한다? 자회사 이제 유로바이젠이라고 해서 비만약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임상 결과 발표를 코앞에 둔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는 거 우리 많이들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임상 2상 결과와 함께 충분히 상방에 대한 기대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았을 때는 지금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큐어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에서 공략해보는 게 좋다 생각해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사실은 이제 최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도 웬만하면 엄청난 바닥 구간에 있다 좀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20년 만에 대하락 추세라는 게 과거에 이제 이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하락 추세 때를 돌파 못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치고 올린다 하더라도 내나 저항 맞고 죽는 자리가 나와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까지도 맨날 죽었던 자리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20년 만에 삼각수렴대 돌파하면서 대하락 추세대가 돌파가 나와주다 보니 이 하락 추세대를 끝냈을 때는 얼마나 크게 올라갈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매수 타점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900원 정도가 저항입니다. 2,90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금방 아래로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이 5,000원 저항대 먼저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뚫어주면 진짜 10,000원, 20,000원도 갈 수 있겠지만 5,000원을 먼저 목표 가격을 보시고 손절 가격은 2,000원대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보시면서 들고 가시면은 충분히 안전한 매매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아이큐어와 시너지 이노베이션 오늘 이 두 개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큐어고요. 두 번째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키워드는 일단 비만에 잡혀 있습니다.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니들 형태로 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8,000원, 손절가로 2,000원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시너지 이노베이션 살펴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로는 5,000원 이상 열려 있지만 손절가로 2,000원 이탈하는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체크를 좀 해볼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아침에 또 속보 발언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입품에는 10%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 많게는 또 10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60% 이상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의 GDP 성장률 절반 정도 깎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수혜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딱 이제 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일단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그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미국 대선 전에도 지금은 관세에 대해 뭐 부과하겠다는 내용들을 계속 좀 나와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기업과 관련된 그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약간 조금 상황이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장률이 중국 쪽에서 약간 좀 못 미치게 된다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지금은 그 증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 한 2달 전인가요? 그때 나왔을 때 그때 뭐 조선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바이오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철강 그리고 그 태양광 이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복합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엔 체코 원전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지 시간 17일 기준으로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또 발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발표가 나온 걸 보면 2주 정도 미룰 수 있다. 24일이나 31일에 한두 번 정도 회의 더 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뭔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김이 좀 팍센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주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 걱정이 좀 됩니다. 일단 지금 뭐 기간이 좀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좀 노출이 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분위기가 막 심하게 나빠질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이제 현지 시간 오늘 좀 그 예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지금 26일로 넘어갔다 하면은 결국 이제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다 보니까 이러한 다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지금 그 날짜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 뭐 한 번에 딱 돼서 그 수주를 통해 뭐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뭐 빠르게 반영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은 프랑스와 입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복합적인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크게 하락을 한다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거를 발표 날 때까지 갖고 가겠어 하기에는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원전주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좀 계속 가져가 보되 만약에 수익이 좀 상당하다 하시면 비중 축소를 좀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발표가 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크게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일시적으로 크게 띄웠다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뭐 조정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좀 약간 미뤄졌다라는 거는 무슨 어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계속 앞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난 4일 때 그 한수원 측에서 뭐 어떤 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증 같은 걸 좀 발급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유럽과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인증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통과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기 위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그게 모자라서 받은 건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주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가 같이 좀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령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AI 전력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도 내용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재차 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는 지속적으로 보셔야겠지만 일단 조정권에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슈가 있었던 삼천당 제약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장중에 이제 한 16%까지 올라왔다가 장 막판에는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일라이릴리와 관련해서 텀씰 계약 체결한 거 아니다. 허위 사실 유포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회사 측에 좀 강경하게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막판에는 마이너스권까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수장님, 일단 삼천당 제약은 차트상 봤을 때 5일 정도 음봉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은 이탈을 했고 21선은 받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게 오늘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17만 원대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에 따른 추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7만 한 5천 원대를 못 버티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14만 원대까지도 좀 열어두셔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은 이 비만약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슈는 크게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복제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다시 기회는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내용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최근에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좀 저가 매수겠구나 해서 지금은 살 기회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좀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거세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7만 원 선이 이탈하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14만 원까지 하방이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도 필수적으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락한 종목이 있는 반면 또 급등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그게 폴라리스 AI라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선 공약 중에 AI를 육성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장중에 갑자기 폴라리스 AI가 올라오면서 물론 꼬리는 좀 달렸지만 그래도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앞으로 트럼프 관련해서 또 소프트웨어 쪽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내용이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AI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제일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라고 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부터 계속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는 미국 대선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계속 좀 포착을 했을 때는 AI도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AI가 어제 갑자기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장 안에서의 흐름은 좀 어떻게 가지고 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는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키워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7월 17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트럼프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방위 산업주들이 어제장에서는 크나큰 역할을 또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이 지수 상당은 조금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지수 지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1% 굉장히 소폭 하락하면서 2,865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하면서 841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우리기술까지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광밴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는 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15%가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과 라파스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두 기업들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초로 첫 붙이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 위고비 DW102라고 불리는데 임상 1상이 이제 오는 10월에 종료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원제약은 14%가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했고 또 라파스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개장 전 이슈에서도 이렇게 다뤘던 종목이죠. 조정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GLP-2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달 28일에는 일본 주요 제약사와 이 비만 치료제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을 독점 판매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관련주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렇게 트럼프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렇게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25.44%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문 열었고요. 개장한 지 2분 정도 흘러갑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에서 100%까지 부과하겠다라고 발언을 좀 하면서 여기에 영향받는 테마들이 좀 움직임을 보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이제 미중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한 섹터, 태양광이나 아니면 희귀 금속 쪽, 히토류, 페라이트, 요소수 이쪽으로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장님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딱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애매하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테마적인 형태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가 지금은 좀 빠지는 모습이고 기관 쪽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속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이 초반에는 좀 좋게 출발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지금은 좀 하락폭을 좀 보이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 접근을 하실 때는 결국은 오후장에 대해서 그 종가 매매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코스닥은 일시적으로 좀 크게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의 연출이 계속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그 매도와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별다른 특징은 코스닥 쪽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확인을 해본다면은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있고, LG엔솔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지금 삼성 그 물산 쪽에서 지금은 1%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1.5% 빠지는 이유는 아마 삼성전자 HBM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좀 수요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얘기가 좀 초과가 되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결과론적으로 발표된 건 없기는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나중에는 충분히 제 엔비디아 쪽에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천단 제약에서는 아까 이제 뭐 2% 이상 지금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좀 강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일시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약간 강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적으로는 요소수 그리고 조선 피팅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락하는 섹터를 확인했을 때는 반도체 쪽이 지금은 좀 큰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형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한다면은 코스피 쪽에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와 기관 순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대형주와 운수장비, 제조, 기계업종 쪽에 매수세가 공동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음식료, 담배 쪽 그리고 출판, 매제, 복제 쪽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뭐 잘 간다, 못 간다라기보다는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을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는 0.46%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7% 정도 크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23만 원 선 밑으로 또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소장님,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일에 ASML 그리고 목요일에 TSMC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그나마 움직이는 쪽 CXL 정도 있고 나머지는 반도체가 조금 약세 보이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를 좀 앞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가야 될까요? 이렇게 조정 나오면 오히려 담아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요. 오히려 지금은 좀 반도체 쪽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ASML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TSMC 쪽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 결국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투자 관점을 계속 좀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좀 실적 발표가 나진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발표 전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분기 때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을 좀 노려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SK하이닉스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SK하이닉스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이러한 기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삼성전자가 진짜 엔비디아 납품을 한다 하면은 수급적인 형태가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에서 비중을 좀 기존에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실적 기점을 통해서도 일부 좀 비중을 줄이시고 삼성전자 쪽으로 태워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전략 오늘 함께 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건설 쪽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대표주가 오늘 전일 대비 1.5% 상승하면서 여전히 GS건설, DLENC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하며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재건 쪽이 움직이면서 어느덧 보니까 건설이나 건설 기계 쪽도 같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 개선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좀 불안해서 안 담았던 이쪽 섹터를 이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볼 타이밍이 왔을까요? 이 긍정적인 타이밍을 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나 많이 올랐는데 타 지역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인천이든 부천이든, 아니 부천까지는 아니고 인천이든 그 지역 쪽에 대해서는, 경기도 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분위기를 탄 흐름들을 봤을 때는 금리적인 인하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 건설주들이 오르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오른다 하더라도 좀 상승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막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쪽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고요. 불과 한 10년 전보다도 아파트가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게 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가보면 저녁 때 유동인구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만큼 거기에서 미분양된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은 타 지역 중심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건설주들이 부각을 굉장히 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좋아질 수는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관련된 기업들을 좀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18,000원대네요. 이 18,000원대 부분에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까지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이 대우건설에는 지금 원전과 관련된 분위기가 같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경우에 하반기 때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해서도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줬다 보니까 분위기는 좋을 수는 있지만은,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원전 그게 이제 뭐 떨어졌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슈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하반기 수주랑 원전과 관련된 분위기를 같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주로 보셨을 때는 대우건설을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이후로부터 다시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해서 우크라이나 재건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크라가 이제 오는 11월에 뭐 제2차 평화회의 열겠다, 뭐 러시아도 초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재건 쪽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EU가 그동안 전쟁하는 동안 돈이나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해 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EU 국가가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우리 기업들이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테마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인가요? 그때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재건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MOU는 MOU입니다. 그래서 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삽까지 떠봐야지 알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다 대부분 테마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실체가 있다 한다면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나 HD 현대 건설기계 쪽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좀 나와주면서 우크라이나 쪽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조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양쪽에 다 캐쳐 마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테마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 섣불리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뛰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수익권이다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실제 삽을 떠봐야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주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7월에 있고 이제 아마 시작을 했습니다. 16, 17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10월에는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즈도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는 전일 대비 1%대 강세 보이면서 테마가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좀 안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B2가 가장 많이 늘어난 섹터가 또 화장품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지 아니면 조금 더 봐도 괜찮은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거 그 기업마다 좀 다르고요. 결국은 이게 아마존과 연관이 된다는 거는 중국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을 두기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미국 쪽의 ODM, OEM 업체나 선크림 케어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마존과 그런 같이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혜가 굉장히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잘 안 가죠. 결국은 지금은 2분기 때 실적 기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면은 그 기점으로 좀 매도세를 좀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2분기 실적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일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별로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주목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주까지 함께 점검해봤고요. 수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을 좀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좀 있어서인지 미중 갈등 관련주들이 테마단으로 좀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까지도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이제 미증시의 그 상승 원인이 결국에 이제 그 트럼프발이 굉장히 좀 컸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랑 별반 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관련 이제 친화적인 이런 이제 테마단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이제 전기차 쪽은 오히려 내렸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도 어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러한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수출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수주도 늘어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이 좀 확실시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하반기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들도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보호주의 그리고 이제 경제 부양 정책을 이제 항상 고수를 하기 때문에 이 금융 규제 완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트럼프 정권 때도 이런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금융주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단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의 어떤 그런 슈퍼사이클도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조선주들 역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조선주 오늘 굉장히 잘 갑니다. 조선 기자재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트럼프 부스터 달고 같이 잘 갔던 쪽에 또 방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 대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 가지고 갔다. 그래서 이거 분담금으로 다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방위비로 돌려받겠다라는 건데, 물론 한국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안심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한데 그래도 방산주로 봤을 땐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호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큰 틀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진행된 거는 좀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 좀 큰 틀에서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세계 경찰을 좀 포기하겠다 이런 말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자 이제 기업 국가들은 자국에 대한 어떠한 그런 국방 지출을 계속해서 좀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이 구도로 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여기서 좀 배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방산에 대한 어떠한 투자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대장주는 계속해서 좀 LIG 넥스원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한테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일단 근데 진행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계속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서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래도 방산주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한화오션, 한화엔진, STX 중공업,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와 조선 관련해서 많네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하나오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게 하나오션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여기서 조금 기회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하나오션이 그동안 이제 주가 부진 그리고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수주에 대한 부재가 좀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이제 그 중공업주들은 이미 수주가 많이 차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도크 슬롯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주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그런 가격적인 부담도 다른 중공업주들에 비해서는 좀 덜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MRO 같은 경우에는 함정을 뭐 제조할 뿐만이 아니라 유지랑 이제 보수까지 이제 같이 하는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지금 뛰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필리핀에 어떤 조선사를 또 인수를 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한테는 조금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MRO 시장을 계속해서 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을 지금 외주를 주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중국이 아니라 국내 쪽으로 좀 이게 수혜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MRO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오션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발 주자로서 하나오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메리트가 또 가격 부담이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적다라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MRO 시장을 또 점유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VT, 현대힘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오플로우, 넥슨게임즈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넥슨게임즈 지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노출이 됐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신작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숫자로 찍혀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주가 상승에 다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상승 이전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넥슨게임즈 역시도 올해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퍼스트 딘센턴트가 지금 굉장히 좀 동시 접촉 수도 많은 상황이고 이런 이제 기대감들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살펴봤습니다. 신작이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신작은 나오고 나서 재료가 소멸했기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현대 엘리베입니다. 대구광역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가에 훈풍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5점이고요. 수급과 차트, 실적 모두 90점으로 종합점수 9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9%가 넘어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현재 흐름은 어떤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 엘리베이 흐름은 0.42% 상승하면서 48,15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AI 포착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국카본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 수가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항공기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서 항공기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부품 관련주 한국카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수급과 실적이 90점으로 종합점수 86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오면서 2.68%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흐름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34% 강세 보여주며 11,38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동선 화이트입니다. 동성 케미칼의 액화 천연가스 보냉제 전문 회사로 보이고요. 또 냉매 리사이클 사업에 박차를 가면서 주가에 훈풍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점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 실적 그리고 수급까지 모두 85점이고요. 차트가 90점으로 종합점수 85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기관이 6거래를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5.16%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흐름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6% 상승하면서 14,14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선정됐고요. 첫 번째로는 오늘 삼성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잠정 실적 너무 잘 낸 상황 속에서 오늘은 조금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양 큰 손이 오늘 다 삼성전자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쪽도 오랜만에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새 강세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 안에서 러셀 2000 지수가 5거래일 연속 랠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위주에서 이제는 조금 소외받았던 쪽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그대로 좀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까지 다 잘 가고 있는데요. 클락슨 신조선가가 지금 2007년 당시에 슈퍼사이클 도래했을 때 그때랑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선주의 흐름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관님,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그룹주가 또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계열사들은 또 굉장히 좀 오늘도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 관련 ETF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 이제 삼성전자만 2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를 했고요. 또 이제 대체적으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이제 1위에서 이제 상위 종목 이제 모두가 삼성그룹주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째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지스 등등 대부분 이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ETF 수익률 역시도 코스피에 대한 어떤 상승률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주요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한 8조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막상 까보니까 10조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계열사들도 대부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계열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증권업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주들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증권사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증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로 많이 옮겨갔죠. 워낙에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잘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이제 그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2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해외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떠한 매수 매도량을 보게 되면은 규모적으로 지금 142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위탁 매매 비율이 높은 삼성증권이 굉장히 좀 당기순이익이 또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다른 증권사랑 비교를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한 1,000몇백억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증권은 이제 이번 2분기 이제 순이익이 2,000억대가 또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기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좀 엮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MLCC 관련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LCC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일종의 이제 댐 역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전자기기나 전자제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산업이 조금 성숙기에 들어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AI를 탑재한 이 디바이스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는 뭐 AI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그리고 PC까지도 좀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MLCC 역시도 AI 맞춘 이런 제품으로 다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좀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실적으로 좀 찍힐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7월 이제 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안이 좀 어느 정도 개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 환원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물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건설, 섬유 그리고 뭐 패션 쪽. 근데 이제 건설 쪽이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건설업이 이제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쪽으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또 4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실적 개선이 동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또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삼성 관련해서 좀 그룹주 살펴봤고 그럼 LG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LG전자는 특히나 지금 한 11만 원 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룹주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LG는 극과 극이라서 일단 좋은 쪽을 좀 보는 게 맞겠죠? 네, 우선은 이제 LG는 좀 실적이 많이 이제 다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계열사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게 LG 이노텍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은 계속해서 좀 보셔도 좋겠지만은 LG전자 쪽은 오히려 지금 가전제품이 특히 이제 뭐 이번에 1분기 실적은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삼성전자 쪽이 너무 실적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좀 단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뭐 11만 3,9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짧게 한 12만 5천 원대까지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좀 이어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LG그룹주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노텍 쪽이 훨씬 더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화학주들도 이제 일단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학주들도 일단은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그룹주 내에서는 이제 대장은 LG 이노텍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LG그룹주도 살펴봤습니다. 워낙 극과 극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탑픽은 LG 이노텍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이 LG전자 관련해서 이 실적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789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김시현 팀장과 함께 반도체 투톱의 흐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대만 언론 쪽에서 삼성전자 퀄테스트 승인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대만 쪽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엔비디아 퀄테스트라고 하고 있지만 일단 실제로 하고 있는 건 TSMC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내부자 쪽에서 내용이 좀 흘러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수요일에는 ASML 그리고 목요일에는 TSMC의 실적 발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보셔야겠지만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의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출발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어느덧 말아 올리면서 0.23% 강보합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87,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퀄테스트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HBM에 대한 독주가 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22만 8천 원 선에서 오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1라운드 승부주 3부 토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중개자 없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다. 우크라이나 종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다소 좀 과격한 발언,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런 발언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재건에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여유 있게 조정을 좀 이용하면서 접근하자라는 조언 남겨주셨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2.3%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LG 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LG 그룹주 점검을 좀 해봤었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연동이 좀 크기 때문에 애플 차트가 꺾이지 않는다면 LG 이노텍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OP가 184억 정도 냈었는데 이번 2분기 되면 907억 원까지 그래도
아무래도 4배 가까이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그 카툭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폴디드 줌, 그리고 손떨림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액추에이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은 보합 수준에서 30만 원 선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삼성그룹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서 1위 종목으로 삼성전자 둘 다 큰 손이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ETF 수익률도 꽤나 높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도 어느덧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특히 전자 부분에 있어서는 2분기 OP가 좀 잠정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룹주 4가지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삼성전기가 1%대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17만 3,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싹센다 특허 만료 기대감으로 살펴볼 종목인 아이큐어와 자회사 뉴로바이젠의 비만 치료제, 임상 이상 기대감이 유효한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렇게 두 종목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기관은 160억 원을 사들이며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삼성그룹주 살펴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ETF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